안녕하세요. 물피어TV 말막군입니다. 오늘은 5명의 고드핸드의 일원인 유빅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고드핸드는 베르세르크의 세계관에 등장하는 마인 중에서도 왕이나 장성에 해당되는 최상위 마인인지라 고드핸드의 파워는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며, 이런 마인들 중에서도 사도가 아무리 강할지라도, 그 수가 많을지라도 제대로 된 전투가 성립하지 못할 정도로 전투력 차이가 넘사벽입니다. 실제로도 압도적인 힘과 권세를 가진 사도인 카니슈카 대제조차 이제 갓 고드핸드가 된 페무토에게 쩔쩔매고는 전의를 상실하고 머리를 조아릴 정도로 진홍의 베이리트로 인해 전생을 한 자들, 사도들의 왕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드핸드 유빅은 굉장히 독특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눈 주위는 마치 안경을 낀 것 같지만 첫 등장할 당시 확대컷을 보면 눈꺼풀을 잘라낸 뒤 안경을 모양으로 눈 주위를 꿰맨 듯한 형태에 가깝고, 참고로 캐릭터 디자인은 헬레이저에 나오는 버터볼 모티브입니다. 유빅의 능력은 환영이나 과거를 보여주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점이 사도들과도 다른 고드핸드들의 능력이라 볼 수 있고, 유빅의 힘은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강력한 힘입니다. 베르세르크 세계관에서 비슷한 존재인 마법사들은 상황에 대해 대처를 할 수 있는 힘이 있고,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게 예비 차원에서 힘을 발휘하지만, 유빅 같은 경우에는 본래는 개인의 불가능한 사람의 기억에 들어가 기억을 바꿀 수 있는 점, 사실상 그것은 엄청난 능력이기에 현실적인 망상과 사람들의 유를 조정하는 마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실과 과거를 넘나드는 무서운 능력이라 볼 수 있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상황은 그리피스가 강마의식 때 잠시나마 메이단을 생각했던 것도 잠시, 유빅이 그의 과거를 보여주며 그가 어떤 존재인지, 어떤 행동을 행했는지, 그리피스가 부정했던 모든 것들을 인정하게 만드는 망각과 기억입니다. 그들이 무엇을 원했는지 정확히 알려주며 설명을 해줍니다. 또한 가츠의 대결에서 패배한 후 사도 백작은 고드핸드들을 소환을 시키는데, 가츠를 죽여달라는 부탁을 가츠를 적으로도 생각지 않는 고드핸드들은 다시 환생하려면 자기 자신의 딸을 바치라 하였고, 여기서 유빅은 과거 그가 행한 행동과 인간성을 버리고 왜 사도가 되었는지 백작의 딸인 테레지아에게 아주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가츠가 고통을 무릅쓰고 페무토에게 덤비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박수를 치는 듯 굉장히 짓궂은 면도 있습니다. 유빅의 캐릭터는 상당히 미스테리한 부분이 많은 캐릭터인데, 고드핸드들은 그들의 언행을 볼 때 어느 정도 유추를 해볼 수가 있지만, 유독 유빅만 정체를 유추하기 쉽지가 않은데, 아마도 그리피스의 일식에서 환영으로 가면을 쓰고 성대모사를 구사했다는 점에서 여러가지 정황과 설명을 유추해본 결과 과거의 유빅은 궁정에서 일하는 광대로 추정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단 1개 광대가 고드핸드가 될 만한 영향력을 발휘하긴 힘든 점이 있지만, 실제로 중세와 르네상스 시대에는 궁정 광대가 존재했으며, 그들은 왕과 귀족들을 조롱하고 웃음을 이끌어내는 역할을 맡았고, 궁정 광대의 특권은 광대가 목숨을 내놓지 않고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그들을 비웃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생겨난 개념이 있었습니다. 추정이 되긴 하지만 모종의 이유로 유빅이 사망할 당시 유빅의 광대짓이 당연한 권리를 보호받았다 하더라도, 사탄들도 울고 갔던 중세시대의 흐름을 보았을 때 쉽게 살아남긴 힘든 시대이다 보니, 유빅이 강마의 의식을 행할 당시 그를 보고 웃음을 선사한 모든 일을 제물로 바친다면 영향력으로 인해 충분히 고드핸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추측으로는 유빅은 성직자였다는 추측도 있습니다. 중세 유럽은 성직자, 귀족, 평민으로 이루어진 3부회로 상징되는 구체제를 유지하였으나, 실제 신분 제도는 크게 보아 귀족과 평민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귀족에는 영주, 기사와 같은 지배 계급이 있었으며, 평민은 주로 농노와 장인 등이 있었습니다. 왜 그가 성직자였다고 볼 수가 있냐면, 항상 하고 있는 손모양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는데, 유빅의 손모양은 누군가를 만날 때와 배웅을 할 때, 또는 대접을 할 때 사용하는 겸손의 손모양을 하고 있고, 그가 부여된 힘이 보이드를 제외한 나머지 고드핸드들의 힘이 모두 비슷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보면, 기본적으로 그리피스도 그랬듯 태생부터 남달랐다고 볼 수가 있으며, 헬고 기사와 보이드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온
고드핸드의 강림이라면 분명 그는 계급이 높고 중세시대에 강림을 했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유빅의 결정적인 추측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을 오마주해서 그려진 유빅의 세피라의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사실 보스가 그 그림을 그린 이유가 지옥에 대한 잔인한 묘사를 통해 사람들의 신앙심을 고취시키기 위함이었다는 점을 상기시켜보면, 유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단독으로 있지 않고 여러 사람들이랑 테이블에 앉아있는 장면이 보입니다. 보스의 세속적인 쾌락의 정원은 인간의 쾌락이라는 주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스의 가장 유명한 작이며 현재까지도 그의 독특한 풍경으로 해석이 난해한 작품으로 손꼽힌다고 하네요. 베르세르크의 해석에는 이 장면이 인간의 세속적인 탐욕들이 상상에 맡겨져 그려져 있고, 원래 작품에서는 왼쪽은 천국을 상징하며 중간은 인간의 세계, 오른쪽은 지옥을 상징합니다. 왼쪽에는 예수처럼 생긴 형상이 있으며 아담과 하와를 그린 것으로 보입니다. 중간에는 인간의 육욕, 식욕, 그리고 죄악들이 그려져 있으며 오른쪽에는 지옥을 상징하는 듯이 기괴하고 이상한 형체를 가진 자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옥의 안에 유빅이 나타나 있고요. 아마도 뮤라 켄타로 작가님이 지옥에 대한 해석이 여러 명과 함께 있는 유빅을 묘사해서 만들어진 게 아닐까 싶습니다. 고드핸드의 기원은 마도의 길을 배우는 자들도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며, 베르세르크에 등장한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마법사들 자신들조차도 오래된 수수께끼라고 합니다. 고드핸드의 리더인 보이드 역시 전설에서 도시가 멸망했던 것이나 재생의 탑에 굴러다니는 낙인 찍힌 해골들을 보면 도시 백성을 통째로 바쳤을 가능성이 있듯, 고드핸드들의 재물들은 남다른 스케일이라 볼 수가 있는데, 유빅 또한 성직자로서 강마의 의식을 행할 당시에 환각과 망상을 사용하는 유빅을 보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심과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직자들을 제물로 바치지 않았을까 추측을 해봅니다. 다만 플로라 역시 이들은 모두 한때 인간이었으며 유괴의 10년에 있는 어떤 거대한 영적 존재의 대리인들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단순히 사도가 아닌 고드핸들의 일원이기 때문에 유빅의 미스테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기본적으로 원래 고드핸드의 환생은 악인이 환생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다고 볼 수가 있으나, 사실 환생하는 운명의 사람들은 확실히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임이 분명하며, 그것이 타인에게 있어서의 불행은 무관하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피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간의 진실만큼 희극은 없다라 표현을 하고 싶네요. 다리가 없고 각각류의 갑옷과 날아다닌다는 점, 유빅을 굉장히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굉장히 무서운 캐릭터였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좋은 의견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베르세르크 피규어는 무비피규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 무비피규어TV 마인박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